인리 계속 보장기관 피니스 칼데아, 인류사를 길고 강하게 존속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연합과 시계탑의 주도로 설립된 특수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칼데아의 최후의 마스터가 되어버린 소년 후지마루 리치카는 칼데아에서 눈을 뜨죠. 포우에 이어 따라 들어오는 소녀 마슈, 이 소녀는 데미 서번트로 마스터 후지마루 리치카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마슈는 칼데아의 브리핑 시간이 되었기에 후지마루를 깨우러 온 것이죠. 그렇게 마슈와 리치카는 칼데아의 관제탑 닥터 로만이 있는 관제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장 호유키 씨를 이은 첫 번째 특이점의 설명을 듣죠. 특이점의 위치를 브리핑하기 전에 우선 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설명하죠. 리치카와 마슈는 레이 시프트를 한 후 그 시대에 도착해 영맥을 찾아 소환 서클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 소환 서클을 사용해 보급물자 운송, 서번트 소환 등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또한 방금도 말했지만 소환 서클을 설치하면 그곳에서 서번트를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환되는 서번트는 레이 시프트한 시대나 장소에 가까운 서번트가 소환이 될 예정이죠. 칼데아는 이런 식으로 서번트를 소환해 전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대충에 가서 해야 할 일의 설명이 끝나자 로만이 한 명의 서번트를 소개합니다. 그 서번트는 칼데아가 자랑하는 기술부의 톱, 지금 시대에서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죠. 마슈와 리치카는 서번트가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뭐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인리를 지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특이점은 총 7개. 이번 특이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시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레이 시프트를 개시해 그랜드 오더 실증을 개시합니다. 포우가 난입하기는 했지만 무사히 전이된 이곳은 1431년 100년 전쟁이 있을 때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31년 100년 전쟁이 있을 때의 프랑스라는 소리이죠. 또한 하늘에는 정체를 모르는 빛의 고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리치카와 마슈는 첫 번째 목표 영맥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 마슈와 리치카는 프랑스의 척후 부대를 만나게 되죠. 이 시대에 정보가 필요했던 둘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는데요. 병사들은 마슈와 리치카가 적인 줄 알고 전투 태세로 전환합니다. 회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마슈는 전투에 돌입하죠. 하지만 프랑스의 병사들이 데미 서번트인 마슈에게 이기에는 역부족, 바로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들이 성으로 후퇴하자 일단 상황을 듣기 위해 몰래 성으로 쫓아가기로 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리치카와 마슈, 전쟁 중이라 그런지 성은 도저히 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대상 지금은 100년 전쟁 중 휴전 조약을 맺은 상태라 소규모 전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을 건 아니었죠. 일단 정보를 얻기 위해 성으로 도망간 병사들과 오해를 풀고 마슈는 샤를 7세는 휴전 조약을 맺지 않았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샤를 7세는 용의 마녀 잔다르크의 불에 타서 죽었다는 정보를 얻게 되죠. 프랑스와 전쟁 중인 영국 또한 한참 전에 도망쳤다고 합니다. 잔다르크는 17세에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든 여성이며 1년 만에 오를레앙 탈환을 이룬 구국의 성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영국군에게 체포되어 이단 신문 결과 화형되었죠. 영국은 성인이 아닌 이단자로서 잔다르크를 발표하고 싶었지만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400년 후에 성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 최고급 영령 잔다르크가 되살아나 악마로 변해 이런 짓을 했다? 라는 의문만이 남게 되죠. 그 순간 대량의 생체 반응이 발견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와이번이라고 불리는 용의 아종체였습니다. 와이번은 17세기 프랑스에 존재해도 되는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와이번과 전투를 시작하기 전 어디선가 마녀가 나타났다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으로 가보니 진짜 잔다르크가 있었죠. 자신을 따라오라는 잔느의 제의로 정보를 얻기 위해 리치카와 마슈는 잔느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전투를 거듭하며 성 안까지 들어간 잔느와 리치카, 마슈는 정보 공유를 시작하죠. 칼데아 쪽은 이쪽의 사정을 설명했고 잔다르크는 자신이 룰러 클래스의 서번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성배 전쟁이 시작할 때 성배에게서 주어져야 할 지식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고 스테이터스 또한 다운되는 디버프를 받고 있었죠. 또한 룰러의 클래스 스킬, 진명 간파와 령조 또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자느 또한 몇 시간 전에 현계한 참이라 자신이 마녀라고 불리는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었죠. 그 결과 잔느는 이 특이점에 또 다른 한 명의 잔다르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즉 같은 시대에 같은 서번트가 두 채 소환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잔느는 매우 약해진 상태이며 와이번을 이끌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자신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용의 소환은 최고급 마술로 이 정도 수의 와이번을 소환하는 마술은 성배를 이용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게 잔다르크와 마슈, 리치카의 목적은 오를레앙에 가서 도시를 탈환해 또 다른 잔다르크를 배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적의 전력을 확인할 수도 없고 정보도 없고 오를레앙에 직접 들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변 마을에서 정보를 얻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번트가 탐지가 되죠. 그렇지만 너무 빠르게 이동해서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불에 타고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그 마을로 향한 리치카 일행, 생체 반응을 탐지해보지만 더 이상 이 거리에 생명이라고 부를 것은 남아있지 않았죠. 있는 거라고는 좀비, 리빙데드밖에 없었습니다. 리빙데드들을 처리한 후 후에 날아온 와이번을 처리하려고 하는 순간 와이번들이 리빙데드의 시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마슈와 잔느, 빠르게 와이번들을 쓰러뜨리죠. 잔다르크는 또 다른 자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자마자 서번트의 기척이 탐지가 되죠. 수는 5명의 서번트, 현재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서번트의 숫자였습니다. 결국 퇴각을 하자는 결론이 나왔지만 잔다르크는 그런 짓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잔다르크와 잔다르크 얼터가 대면을 하게 되죠. 잔다르크 얼터는 잔느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리며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잔느와 잔느 얼터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두 명의 잔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결국 전투가 시작이 됐지만 잔느 얼터는 직접 나서지 않고 블라드 3세, 카밀라, 슈발리에, 마르타를 내보내죠. 위기의 순간 유리 장미가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리치카 일행을 구해준 것은 서번트 마리 앙투아네트였죠. 그렇게 마리가 참여한 후 전투가 지속됐고 결국 마리와 같은 편인 서번트 아마데우스의 난입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곳에서 운 좋게 영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몬스터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3명의 서번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해치우고 소환 서클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잔다르크와 마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잔느 얼토의 부하 마르타가 나타나 공격을 합니다. 마르타는 성녀이지만 지금은 흉폭화되어 있어 잔느 얼토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마르타는 타라스크를 소환하지만 결국 승리는 마리와 잔느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르타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용살자가 필요하니 리옹이라는 곳으로 향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소멸합니다. 결국 리옹으로 발을 옮기는 후지마루 일행. 주변을 정찰한 결과 리옹은 이미 멸망한 상태이며 한 명의 전사가 와서 지키고 있었으나 광활한 서번트들의 습격으로 행방불명이 되어 마을 리옹은 파괴되었죠. 어쨌든 사라진 전사 서번트를 찾기 위해 리옹으로 계속 발을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광활한 어쌔신 팬텀 오브 디 오페라를 만나 승리, 팬텀을 소멸하기 직전 사악한 용 파푸니르가 온다는 말을 남기며 소멸하죠. 결국 후지마루 일행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 파푸니르와 광화 서번트들에게 들키지 않게 몸을 숨기며 계속 서번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이버 클래스의 서번트 지크프리트를 찾아냈지만 지크프리트는 부상으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후퇴하기로 하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때마침 파푸니르와 잔다르크 얼터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파푸니르를 사용해 브레스를 쏘는 잔다르크 얼터. 我が旗よ我が同胞を守りたまえシルノステーテルネルホーグ展開します 그에 대항해 잔다르크의 보구 리미노스테 에테르넬, 마슈의 보구 로드 칼디아스를 전개하여 방어를 시도하지만 파푸니르의 브레스는 막을 수 없었고 뚫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邪悪なる竜は失墜し世界は今落葉に至る一落とすバルム 약간의 힘을 회복한 지크프리트가 불완전하지만 발몽을 전개함으로 파푸니르를 무력화시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잔다르크 얼터는 파푸니르를 퇴각시키죠. 그리고 후지마루 일행 또한 후퇴하며 계속 전투를 이어나갑니다. 그 난전 속에서 샤를 앙리 상송과 랜슬롯과 조우, 하지만 바로 격퇴시키고 이후 잔다르크는 와이번과 적 서번트 카밀라가 프랑스 저항군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전투에서 이탈합니다. 하지만 막상 잔다르크가 도착해 프랑스군에게 도망칠 것을 요청하지만 잔느 얼토와 똑같이 생긴 잔다르크를 용의 마녀로 인식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와이번들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거기서 서번트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질드레, 그러니까 세이버 버전에 살아있는 질드레가 잔느 쪽에 합류를 해 협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광화한 버서커 랜슬롯이 날뛰며 잔다르크를 공격하죠. 적 광화 서번트들은 통제가 불가능해진 버서커를 놔두고 먼저 후퇴합니다. 그렇게 잔다르크가 질의 도움으로 랜슬롯을 쓰러뜨리고 저항군의 사령관 질드레가 잔느를 발견하고 그녀를 부르지만 잔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무시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리치카 일행에 합류를 하죠. 현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크프리트가 전력을 내야 하는데 지크프리트는 지금 다량의 저주가 걸려있는 상태라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저주는 세례 영창으로 해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복수의 저주가 걸려있기 때문에 잔다르크 혼자서는 해주가 불가능했습니다. 해주를 하기 위해서는 잔다르크급의 성인이 한 명 더 있어야 했죠.
결국 지크프리트의 저주를 해주하기 위해 성인을 찾기로 합니다. 효율을 위해 잔다르크 마리로 1팀, 지크프리트 마슈 아마데우스 후지마루 이렇게 해서 2팀으로 갈려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성인 수색이 시작이 되고 얼마 지나자 후지마루 팀 쪽에서 두 채의 서번트 반응을 감지하게 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 일단 경계를 하고 다가가는데 그곳에 있었던 것은 버서커 키오히메와 랜서 엘리자베트 바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둘은 완전히 파괴된 도시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죠. 그때 와이번이 공격을 해오고 일단 후지마루 일행은 와이번의 공격을 막은 후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서번트의 싸움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네요. 그렇게 키오히메와 바토리를 혼내주고 성인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성인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죠. 성인의 진명은 라이더 게오르기우스. 게오르기우스는 또 다른 팀인 잔다르크 마리 일행이 만나 동행을 요청합니다. 게오르기우스는 시장에게 받은 부탁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전부 대피시키고 나서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잔다르크 얼터가 또다시 습격을 해옵니다. 성인으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게오르기우스는 도망칠 수 없었고 위기의 순간 옆에 있던 마리가 자신이 소환된 이유는 지금을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며 게오르기우스에게 부탁을 해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주. 샤르의 상송이 마리를 공격하지만 이게 웬일? 마리가 상송을 이겨버립니다. 그 후 잔다르크 얼터와 마리가 남게 되고 마리는 보구를 발동하죠. 咲き誇るのよ踊り続けるの行きますギロチンブレイカー 보구를 사용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 시각 무사히 퇴각한 잔느 게오르기우스는 세례 영창으로 지크프리트를 저주해서 해방시킵니다. 그렇게 완전체가 된 지크프리트가 파티에 합류. 이어서 바토리와 키오히메까지 파티에 합류를 하며 전력이 급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급상승한 전력을 활용해 오를레앙에 진격. 하지만 마리의 보구를 돌파한 잔다르크 얼터가 모든 와이번을 끌어모으고 결전의 날 오를레앙을 향해 돌진하는 후지마루 파티를 막는 첫 번째 서번트는 광화 아처 아탈란테였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고 승리를 하죠. 그리고 아탈란테가 소멸하자 잔다르크 얼터가 파프니르와 와이번을 끌고 등장합니다. 수쪽에서 굉장히 밀리는 상황. 뒤에서 인간 질드레가 저항군을 이끌며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굉장히 분노하는 잔느 얼터는 서번트들을 마구잡이로 보내게 되고 그 서번트들은 후지마루 파티에 의해 차례차례 성불을 하죠. 그리고 파프니르 또한 최강 용살자 지크프리트 버프로 쓰러집니다. 파프니르 용들의 대장이 쓰러지자 와이번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잔느 얼터 쪽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 순간 캐스터 질드레가 등장. 태세 정비를 위해 잔느 얼터를 데리고 성으로 퇴각하죠. 그렇게 후지마루, 잔다르크, 마슈, 바토리, 키오히메는 잔느 얼터를 추적. 지크프리트와 게오르기우스, 아마데우스는 와이번을 막기 위해 남기로 합니다. 그렇게 후지마루 파티가 오를레앙 성으로 돌입. 성 안에는 캐스터 질드레가 있었으며 잔느 얼터가 새로운 서번트를 소환하려고 하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 캐스터 질드레가 막아섭니다. 바토리와 키오히메가 질드레를 붙잡고 후지마루, 잔느, 마슈가 잔느 얼터가 있는 방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잔느 얼터와 잔느의 대면. 잔느는 기억이 없는 잔느 얼터를 분노가 아니라 동정으로 토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둘의 싸움. 결국 잔느 얼터의 패배로 싸움이 끝이 납니다. 그 순간 캐스터 질드레가 달려오죠. 그리고 무언가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배. 사실 잔다르크 얼터의 존재는 진짜 잔다르크가 얼터가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잔다르크는 성인이기 때문에 얼터가 될 수 없었죠. 그럼 뭐다? 잔다르크 얼터는 처음부터 성배로 만든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잔느는 이 사실을 알고 매우 슬퍼하게 됩니다. 캐스터 질드레는 나를 방해하는 자라면 진짜 잔느라도 쓰러뜨리겠다며 오를레앙 최종 보스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투가 시작이 되죠. 결과는 당연히 잔느의 승리. 캐스터 질드레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소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잔느 또한 프랑스 전체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인간 질드레의 말을 듣고 좌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모든 것이 끝나고 후지마루와 마슈는 칼데아스로 돌아오게 되죠. 결과 15세기 프랑스의 인위 정초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확인되고 사룡 100년 전쟁 오를레앙은 정초 복원 판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1특이점이 끝이 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제 2특이점 세프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